대구 범어내거리 일대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계속 들어서자 주민들이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재활병원의 입지가 정해졌는데 국가지정 사정연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해 만드는 것이 단체 협약인데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 완화나 비정규직 확산 등을 주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바꾸라고 요구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처분장의 건설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터를 정하기로 했지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금요일 아침 구름과 옅은 안개, 거기에 미세먼지가 뒤엉켜서 시야가 흐립니다. 낮 동안에도 먼지는 계속 머물러 있겠고요. 기온까지 높아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종일 하늘빛이 흐렸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29도, 의성은 30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식중독 지수도 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음식물 보관도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주다가 오후부터 점차 옅어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6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또 일요일 낮에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범어내거리 일대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먼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대구 핵심 상업지구의 개발 방향을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수성구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근 한 건설사가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옆에 360여 가구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 교통에서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밀리고 있는데 이게 양사방 대동맥이라고 볼 수 있는 범어 노타리가 교통이 막힌다는 것은 실제로 이 아파트에는 약 1,500가구가 거주해 이미 교통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내년 6월과 7월 입주를 목표로 주상복합 건물 2개가 더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법적으로는 주상복합 건물이 더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민 의견을 시공사에 전달해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을 받아서 지금 해당 사업자인 KT에다가 전해주고 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와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구의 대표 상업지역인 범어내거리 일대의 개발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시공학을 연구하는 모 교수는 주상복합 건물을 반대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어내거리 일대를 비즈니스 센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도시 규모가 작아 순수 상업시설로 채우기에 한계가 있다며 주상복합 건물이라도 많이 지어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범어내거리 일대가 중심 상업지구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견과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개발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 조건을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해 정한 것이 단체 협약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정리해고 완화나 비정규직 확산 등을 주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바꾸라고 요구해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구고용노동청이 문제 삼은 단체 협약 조항들입니다. 정리해고의 필요성과 정리기준, 대상자 선정과 절차 등을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한다. 생산 부문을 외주나 하도급,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고용 안정이나 비정규직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항들이지만 고치라고 공고한 겁니다. 비정규직은 노사가 합의를 하고 그래서
채용상 부득이하게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면 노사가 합의를 해서 그 규모와 그 인원 규모에 대해 가지고 시기와 규모에 대해 가지고 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걸 합의를 했었던 거고요.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임단협 지도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17개 사업장에서 단체 협약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노동계는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 위법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의결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권한을 넘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체 시정 명령 자체가 1980년도 계엄 시절에 전두환 정권이 우리 노동조합을 옥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어 있던 악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96년도 때 노사정이 합의해서 지속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해온 이른바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자 행정지도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경상북도 재활병원의 입지를 정했는데 그 위치가 국가지정 사적 옆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이 땅에 병원을 짓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2000년 역사를 살리기보다 국책 사업을 택한 우리 행정기관들, 역사의식이 약해도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경산의 고대 국가 압독국, 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임당동 고분궁과 임당토성. 1990년대 중반 임당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원룸천이 들어서 훼손되고 몇 차례 걸친 도굴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2, 3세기경 임당 토성 바깥에 취락지구였던 곳은 지금은 임시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이 땅에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들이 미리 이제 검토를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이미 발굴이 된 지역이고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빼놓은 지역인데 거기를 10년 지났을 때 다시 개발한다 그러면 좀 당위성이 없어지지 않나. 2000년 전 집터가 남아있고 목책과 그릇 같은 유물이 쏟아진 곳. 병원 지을 땅이 여기밖에 없냐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역사 공간인데 여기에 다시 대형 이렇게 병원 시설들을 건립한다는 것들은 이 경산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 미래 자산들을 한꺼번에 훼손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 그 세월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오던 이 지역에 이제 와서 덜렁 병원을 짓는다고 하니 우리의 역사 인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건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을 한 달여 앞두고 부산 가덕도와 밀양의 입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전문가 자문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자문위원들은 밀양의 접근성과 경제성 등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금규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울산, 경남 4개 시도 대표 자문단은 국토교통부와 용역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ADPI와의 마지막 회의에서 부산 가덕도와 차별되는 밀양의 장점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주로 부산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밀양의 단점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먼저 밀양은 산봉우리 20개를 깎아야 해 환경 파괴 우려가 높다는 부산의 주장에 대해 산봉우리 4개만 절토하면 문제가 없고 실제 절토량도 가덕도 국수봉의 44%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부산 가덕도가 생태 자연도 1등급 6곳을 훼손하고 녹지 자연도 8등급 3곳과 철새 도래지를 침해하는 등 반환경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밀양은 24시간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부산 주장에는 인천공항도 밤 11시에서 새벽 5시 사이 운항 편수 비중이 4%에 불과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활주로 2번의 이착륙 용량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또 영남권 주요 도시가
1시간 이내에 있는 밀양의 접근성과 건설비, 배후 활용성은 제2관문공항으로서 최적의 입지인 반면 가덕도는 지역공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용역기관인 ADPI는 중립지역인 수도권 자문위원을 상대로 마지막 의견을 들은 뒤 ADPI가 심사 항목의 배점과 가중치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배점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실사를 통해 얻은 양지역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최종 결과는 빨리 나온다면서 프랑스 용역기관의 용역 마감 시한인 내달 25일 이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평가받는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00만 서명 운동은 본격 성공적으로 끝났고 대구와 경북시도민이 하나 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의 횡포와 부패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1960년. 부정선거로 영구 집권을 꾀하던 자유당 정권은 2월 28일 일요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예정된 야당 후보의 유세에 학생 참여를 막기 위해 학생들을 일요일에도 등교하도록 강행합니다. 이에 반발한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는 낮에 농성을 하다가 밤에 시내로 떨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정치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하지만 40년이 지난 2000년에야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고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는 등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3년 전 기념회관이 건립되고 올해부터는 국가기념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한 100만 서명운동에는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주민 등 경북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서명 참여 인구가 12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2.28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3.15, 4.19, 5.18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2.28은 아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관장과 국회의원 등 400여 명이 한마음이 된 결의대회는 성공적인 서명운동을 축하하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시도민의 하나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청원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버스 노선 안내 홈페이지 등 80여 종의 대구시 관련 정보 시스템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는 대구시 통합전산센터 정보 시스템 운영이 내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스템 운영 중단은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대구시 통합전산센터 전기설비 정기검사에 따른 겁니다. 정부가 최근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장 건설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2년 뒤인 2028년까지 터를 정하기로 했지만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가동 중인 월성원전의 저장고. 원자력 발전에 쓰인 사용 후 핵연료 26만 다발이 저장됐습니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지만 연구 처분장이 없어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와 한울 등 원전들의 임시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 처분장 건설을 위해 앞으로 12년 동안 부적합 지역 배제와 부지 공모,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부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5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코앞에 닥친 임시저장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 정부 발표가 결과적으로 고준위 방패장이나 다름없는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 확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패장을 경주에 유치할 때 정부가 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장은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2년 뒤 방패장 부적합 지역 발표에 경주가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대책방안을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중전위 핵폐기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준위 핵폐기장 후보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고준위 방패장은 해외에서도 부지 선정에만 수십여 년이 걸렸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패장 건설도 쉽지 않았던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장애 학생이 있는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졸업 후 일자리 구하기인데요. 포항에도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기업이 문을 열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커피를 주문받고 정성껏 만들고 테이블까지 직접 가져다 줍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마들렌 빵을 굽기 위해 반죽하고 약품을 정확히 배합해 방향제도 생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라이트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해 포항 청하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까지 한다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저희가 만든 거를 쓴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경북에선 안동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학교 기업이 포항 명도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20억 원을 지원해 공방과 카페, 세탁소, 직업체험센터 등 직업교육시설을 갖췄습니다. 학교 졸업 후 2년간 장애 특성에 맞춰 물건 제작과 세탁, 요리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학생들은 기여도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실무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혹은 기능훈련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의 기여를 제공해서 나중에 향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역기업 10여 곳은 졸업생 채용에 앞장서고 장애우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극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학교 기업은 장애인 학생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중 대구는 6곳, 경북은 17곳이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이 중 영남대학교 의료원이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는 등 대구의 사업장 6곳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세웠지만 경상북도는 이제서야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짓지 않을 경우 연간 2회, 매회 1억 원 안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문화방송이 함께 마련하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가 오늘 오전 10시 대구문화방송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첫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데 대구시와 경북시군의 추천을 받은 우수농산물 150종이 선보이고 시중보다 10에서 30% 싼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품을 판매하는 특별관도 설치하고 도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 현장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연말까지 220억 원을 투입한 대구 국가산업단지 상수도 시설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국가산단에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연말까지 완료되는 시설은 13,500세제곱미터 규모의 수돗물 가압장과 37km 길이의 인입관로, 또 18,500세제곱미터 규모의 배수지 2곳 등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2제강 공장이 지난 23일 조강 생산 누계 3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포항제철소 2제강 공장은 지난 1978년에 조업을 시작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단 기간인 37년 5개월여 만에 3억 톤을 달성한 것으로 이는 2000cc 자동차를 2억 9천여 대 만들고 지구를 375바퀴 돌 수 있는 양입니다. 포스코는 전로 3기를 최대한 가동하고 전로 수명 연장 등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을 펼쳐 이번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회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나눔과 울림이라는 주제로 안동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봉호 대표의 기조 강연에 이어 대중 참여 프로그램인 인문가치 공유와 학술연구 프로그램인 인문가치 모색, 또 생활 속 실천에 초점을 맞춘 인문가치 구현 등 세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어제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종일 하늘빛이 흐렸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29도, 의성은 30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 식중독 지수도 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음식물 보관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문경을 포함한 경북 남서 내륙 지역도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29도, 의성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22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평년 기온 안팎을 보이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